전기차의 시대.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첫 번째 주제, 전기차를 주도하는 히어로스. 누굴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 일론 머스크? 그렇죠. 테슬라가 단연 가장 돋보이게 눈에 띄는 그치. 히어로죠. 전기차계.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전기차 협회 제타 탄생, 테슬라, 우버 등 28개사가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28개사가 합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테슬라, 우버, 루시드 모터스, 리비안, 지멘스, 엘버말 코퍼레이션, 어라이벌, 차지포인트, 웨이브 등 전기차 제조와 부품, 충전, 소재, 차량 공유 분야에 총 28개 이제 회사들이 모였는데 얘네들이 로비를 하겠대요. 로비를 하면 당연히 좀 더 진전이 있겠죠. 그래서 제타는 미국에서 전기차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첫 공식 로비 그룹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이걸로 밀고 나가겠네? 네, 친환경 이걸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요즘에 그 친환경 트렌드, 그리고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아마도 대세로 이어지고 꼭 실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었던 기존 상식과는 다른 일들이 재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들이 모여가지고 로비까지 진행을 한다면, 로비한다는 말은 그거거든요. 정치권에 야 이것 좀 잘 되게 해줘 하면서 자금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얘네는 로비가 합법입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지원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10년은 남았네요. 그죠. 네. 2025년까지 뭔가 기본적인 걸 단도리하고 터닝포인트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전기차가 상용화되려면은 주유소처럼 충전소가 많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건 국가에서 만들어줘야지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 맞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같이 움직여줘야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주도로 해서 이걸 이끌어주지 않으면 민간이 아무리 힘을 발악을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인프라 구축 자체가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해서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5가지 목표를 내걸었어요. 자, 제타의 5가지 정책 추진 목표. 첫 번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일 먼저 네. 여기서 돈 삥땅 먹겠다는 게 딱 보이는데? 그렇죠. 네. 네. 제일 먼저 머니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배출가스 표준 수립. 야, 씨, 이거 그러면 내연기관차 차지 말라는 소리냐? 이제 보시죠.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 충전소 및 전기차 관련 인프라 개선. 네. 사실 이거 다 정부가 개입이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네. 1번에서 3번 전부 다요. 4번, 미국 전기차 산업진흥. 이건 민간도 같이 힘써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5번, 연구개발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과 협력 모색. 돈 달라는 소리네. 네, 돈입니다. 연방정부로부터 네. 돈도 받고, 지방정부로부터도 돈도 받고. 그렇죠. 딱 그림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 일은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큰형님들이 그 돈을 걷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구만.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 그러니까 이거 그 친환경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결국 네. 저렇게 보조금을 받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사업 네. 아이템 좋아.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것을 이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원화로 치면은 보조금이 7,500달러면 8,283만 원 맞나요? 아니지. 800이지. 828만 원 정도. 828만 원 정도. 저 오타. 네, 오타.
이게 지금 수정해. 또 저거 시비 걸 수 있어. 아, 이거는 화면 안 보여줍니다. 아, 그래? 네, 제가 아. 따로 메모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시비 못 걸어요. 화면이 안 나갔으니까요. 에? 네, 7,500달러. 그렇네요. 828만 원. 이게 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대수가 여러 대여 봐요. 아니,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네. 정보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지금은 이제 미약한 시작이지만 나중 되면 상당히 클 겁니다. 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저 재원 다 세금이죠. 아, 그러니까 세금에서 나가는데 네. 이거 딱 보면 내가 봤을 때 느낌이 환경세 거들 분위기인데 아, 그러니까 자꾸 환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후변화 얘기하고. 환경세를 걷지 않고선 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 지금. 네. 환경세 주고 보나마나 그 내연기관 이런 거 석유를 떼는 기업들에게는 환경세 일종의 벌금 같은 형태 뭔가 또 돈을 또 매기겠네. 네.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도 다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게 거니까요. 연결되는 그 그림이 네. 쭉 보이네. 이게 쫙 가는구나. 자, 두 번째 주제. 음. 전기차. 음. 눈먼 돈잔치. 그렇지. 태양광 판넬 사업이 생각나는군.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보조금 주고 난리를 쳤었잖아. 네. 자, 제타의 5가지 정책 추진 목표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딱 보시고 나서 야, 이거 돈 먹겠구나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돈 먹었어요. 돈 그러니까 많이 자동차 마케팅 나갔죠. 게을리해도 정부로부터 고정 수입이 딱딱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 이제 출고해서 판매할 때 보조금? 네, 등록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품들, 좋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시장에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정부가 형평성을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기사입니다. 너무 맞이 안 주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뒤늦게 뒷북을 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허술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뭐 이것의 취지는 전기차의 친환경 가치 역할에 집중을 위해서 그리고 테슬라 상반기 전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2,092억 원의 절반 가까운 900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일이 많이 진행이 됐고 몇 년에 걸쳐서 총 3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외국에 점유율을 뺏겼어요.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세금도 나갔죠. 국부 유출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런 정책을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저 정부가 하는 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네. 나 미국인 줄 알고 있었어. 아까 제타는 미국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꼬르륵 소리나. 방송 끄다가 밥이나 먹지. 네. 자, 이런 뒷북을 왜 치고 있을까? 제가 이제 기사를 조금 압축을 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적었어요. 구체적 범위와 금액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실효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개월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부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2개월 동안이라는 게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상 범위가 이거는 정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예상 범위가 업계 추측으로는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돼요. 다 기사들 몇 개 막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 5천에서 6천 될 것이다. 어떤 데는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한 7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전기차가 한 대 가격이 얼만데? 고가인 거는 그 이상도 되는데 사실 전기차 이 상한제를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면 우리나라가 점유율 뺏긴 그 제품은 계속 수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조금 안 맞으면 조금 하향시켜고 보조금 받는 게 걔네들은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야지 더 잘 팔리니까요. 그리고 제외 대상,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택시, 트럭, 버스 등 상용 부분은 보조금을 확대하겠다. 여기에 택시 승용 대비 200만 원 추가,
트럭 지원 대수 확대, 그리고 버스 부분에도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박원순 아저씨의 중국 정차?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군산행가 그 우리나라 전기차 만든 거 그거 중국 거잖아 실질적으로는. 그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이다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아, 자, 기타 내용을 볼까요? 기타 내용은 저온, 전비 등 세부 요소를 강화해서 성능 증가를 촉진하겠다. 뭐, 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말까지 세제 지원을 연장하겠다. 이후 재연장은 여부는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죠. 중국도 연장을 했어요. 보조금 이제 뭐 안 하고 폐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 바꿔가지고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해서 유지를 해요. 왜냐면 중국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먼저 철폐를 하잖아요. 경쟁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 지난 7월, 그러니까 2020년 7월 기사에는 그 테슬라 모델 S라고 있어요. 이건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건데 롱 레인지는 1억 799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한제를 7천만 원 정도까지 해도 얘는 안 나가겠죠. 보조금이. 그만큼 고소득자가 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1,771만 원의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뭐야 이게? 그래? 네, 상한제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야, 진짜 뭐 그 등록세 이런 것만 빼고 하면 그냥 사는 거네 그냥? 그렇죠. 1,771만 원 그 세제 지원을 받는데 아 이거 외국 네. 차라도 그렇게 가능한 거 이게? 네. 보조금이? 네. 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그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야 그럴 것 같으면 외국산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뭐 하고 있어 정부 이러잖아요. 이게 WTO 협정에 위배된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방지책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사실. 다른 나라는 이미 상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였어? 또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었네. 그렇죠? 조약 다 사인했는데. 줄 거 다 주고 일단 네, 줄 거 다 주고 했다는 거죠. 상한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어떠한 사항을 좀 더 첨부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네. 뭐 연비하고 주행거리 조건만 맞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 모양이에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외국 기업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게 그냥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전기차 개발이 사실 친환경보다는 미국이 우주 개발할 때 우주에서 탈 전기 자동차 개발하는 거를 갖다가 네. 나사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세금이 투여되니까 민영화시켜서 민간에 팔면서 수익 창출해갖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우주 개발한다고.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그 프로젝트 아니야. 맞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런 전기 자동차에서 국가 보조금을 거의 50% 가까이 먹는 것도 이 우주 개발과 사실 연결돼 있다. 잠시만요. 타노스즈님, 이게 무슨 소리? 테슬라? 그럼 우리 세금이 미국에게 들어간다는 소리?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는 거 말 잘하세요. 아니, 타노스즈님,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나 통계나 이런 사실들을 무시를 하고 눈 감고 난 몰라 미국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미국이 너네 그래 사랑해 이러지 않아요. 당연하지. 객관적인 사실 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걸 눈을 모르니까. 떠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직접 그건 찾아보세요. 아니,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역전쟁 안 해?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트럼프 여러분 재선되는 거, 물론 나는 그 남북통일이라든가 만주 철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미국 대통령과 아메리카 포스트에 잊지 마세요.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구세주가 나온 줄 알아? 한국 사람한테? 천만에 만만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근데 이런 것들 자체도 우리나라가 미국도 네. 그렇고 매스컴에서 트럼프를 약간 영웅시하고 슈퍼맨화 했기 때문에 네. 아니 덩달아서 그래. 옛날 때 그거 있어. 2008년도인가 오바마 대통령 될 때 아주 천하무관계 중국인들이 모여서 막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다 그래서 참 미친놈 봐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게 중국한테 뭐가 좋은데 미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언론에 굉장히 잘 이용당한다는 거. 본인이 한국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네. 자, 지금 뭐 우주 경쟁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음. 부분은 여러 차례 말을 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 음.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악용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경남에서 부산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31명이 경찰에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보조금 타내려고 위장 전입을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보조금 제도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 보조금을 타내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상반기에 한 렌터카 업체가 한꺼번에 전기차 300대를 구매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포함해 총 42억 6천만 원, 대당 1,420만 원이래요. 이것을 이제 300대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바닥이 났답니다, 울산이. 그래서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자료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나가고 일부는 이미 마감이 된 곳이 있고 합니다. 보조금을 악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어떤 규제나 방침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서 세금이 엉뚱한 데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호환 보조금 제도 때문에 다른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 중국 같은 경우는 2배죠. 100% 상승했죠. 그래서 작년에 한 9개에서 올해 16개, 7개 정도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별 판매 대수부터 가격까지 해외에서는 깐깐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7,500달러씩 20만 대까지만. 그래서 테슬라가 이 20만 대를 이미 다 보조금 받는 양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채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20만 대 판매를 끝나서 보조금을 더 이상 못 받아요, 미국에서. 아, 한 대에 그 제한을 뒀구나. 네. 우리는 이런 게 제한이 없잖아요. 네, 미국은 이게 있습니다. 미리 잘 해놨죠, 사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는 판매를 했을 때 보조금을 못 받아요. 네. 요런 제도는 이제 후발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6만 달러가 넘으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상한제가 이미 있는 거죠. 이 상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금액을 얼만큼 정해져 있나 봤어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30만 위안, 환전하면 5,063만 원 정도. 그리고 제일 낮죠. 이러니까 상한제를 둬도 이거 싹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 8,585만 원. 독일은 8,585만 원이면 커트라인이 좀 높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그래도 가격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상한선을 7천만 원까지 준다고 했을 때요. 프랑스 7,925만 원.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독일하고. 그리고 영국 5만 파운드 7,312만 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상한제를 하게 되면 중국산은 무조건 오케이 패스네요. 그쵸? 우리가 업계 분들이 추측하듯이 보조금 상한제가 상한선이 뭐 5천에서 7천 사이다라고 하면 중국은 무조건 여기에선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이런 상한제 할 때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한제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안이 규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모델 3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래요? 네. 보니까 저는 전기차,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43.2%. 오, 보이시죠? 전기 자동차 중에서. 네, 올해 상반기 음, 국내 전기차 시장을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모델 3 단일 차종으로만 10월까지 누적 판매량 1만 25대 기록.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모델 3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고가 모델도 있어요. 근데 단연 모델 3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어요. 현대차는 전기 승용차 부분에서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EV 등 8,866대를 판매를 했는데, 네, 이 기록을 테슬라가 넘었습니다. 어디 보자. 다 합쳐서인데, 모델 3만 단일 판매가 8,136대네요. 이게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네. 네, 저건 워낙 고가라서 그냥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전체를 따졌을 때 현대차 전체가 1월에서 8월이네요. 이건 아까는 10월까지였었고 이렇게 보면 맞네. 현대차 전체 1월 8월에 전체에서 이미 테슬라의 모델 3가 얘네들이 현대차가 합친 전체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지금은 저 모델 한 대가. 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야. 이게 1월에서 아까 1만 대가 넘었다고 했으니까. 네. 누가 타는 거야? 나 한 번도 저런 차 본 적이 없는데. 길 가다 저거 처음 보는 차인데 하는 그 차가 이 차 아닐까요? 나도 차를 잘 몰라가지고. 네. 와. 어마어마하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위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이미지 마케팅을 잘했어.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젊고 그 무슨 돌발적인 천재적인 뭐 사업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바지 사장을 앉혀놓으니까 네. 그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전기 자동차는 많잖아 전 세계에. 네. 근데 왜 하필이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느냐지.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이 그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왠지 자기가 테슬라의 자동차를 타면은 자기도 테슬라처럼 네. 왠지 괴짜 천재가 된 것 같고 뭔가 신선한 시대를 주도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도 그런 부분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 전략을 그렇게 마케팅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게 영향을 끼쳤다고 봐. 박사님 운전하시는데요. 운전하시는데 이제 차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자동차 살 때 모든 관심이 연비에 있어요. 저는 연비부터 봐요. 연비 안 좋으면 안 사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험비라던가 이게 미국 차들 있잖아. 네. 아니 쳐다보지를 않아. 연비 떨어지는데 그 차를 왜 사 내가?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데. 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처음부터 전기차를 주도해온 것도 있고 이미지 마케팅도 잘했었던 것도 있고 아이언맨이랑 그 일론 머스크랑 그러니까 그게 다 마케팅 아니야. 이미지 포장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 많이 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다른 해당 국가들의 전기차가 발전이 좀 더뎠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왔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포장을 놓고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긴 해요. 자,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지자체에서 또 보조금을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0만 원까지. 근데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땐 총 1,25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경북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출시가가 5,469만 원에서 7,469만 원인 모델 3. 딱 요것도 보세요. 상한제를 7천만 원까지 놓으면 조금 조정해갖고 7천만 원 안에 넣어가지고 팔 수 있다니까요, 모델 3. 그럼 모델 3 저 장악한 시장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델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천에서 4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지원금이 나가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차가 뭐예요? 저도 잘 차를 모르고요. 나도 차를 잘 몰라서 3천만 원이면 뭐 사요? 아반떼가 3천만 원이면 살까? 아반떼 지금 팔아요?
몰라. 제가 지금 타는 차도 다 중고차를 사가지고 새 차 가격을 솔직히 잘 몰라. 저도 운전을 안 해서 사실 3천만 원이면 무슨 차예요? 댓글 좀 볼까? 네. 그 내연기관 자동차 3천만 원이면 무슨 차야? 그랜저. 그랜저? 아반떼 아직 팔아요? 아반떼가 3천만 원대예요? 소나타? 소나타 풀옵션이래요. 오. 그랜저 그러면 그러면 테슬라 사지. 그렇군요. 그렇게 치면 진짜 테슬라 그러면 사겠는데요? 테슬라 사지. 네. 예, 왜냐면은 이미지란 것도 있잖아. 여기 그랜저 쓰시는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랜저를 타? 그랜저.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10중 팔고 40대까지야. 네. 50대가 전기차는 앞으로는 살 거야, 앞으로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젊은 사람 취향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랜저다? 이거 그랜저도 좀 그렇지. 전기차를 사지, 그렇게 되면. 이미지도 테슬라 그 차 같은 경우는 워낙 세련되고, 미래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네. 우리가 물건 살 때 명품이나 브랜드를 왜 사겠어요? 어차피 그게 그거고 원가로 따지면 다 똑같은데. 결국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는 거거든. 맞습니다. 예. 왜 스타벅스 커피 마신 다음에 자꾸 거기다가 생수 떠서 자꾸 몇 번이고 마시는 이유가 뭐야? 그 스타벅스 로고 마크가 있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거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거든. 예.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테슬라는 정말 잘했지. 헐리우드까지 동원했어. 뭐 말다가지. 그냥 큰형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거 불가능한 마케팅이지 사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테슬라가 무슨 돈이 있어? 맨날 말아먹고 맨날 보도 직접까지 갔던 놈이지. 솔직히 테슬라가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 개뿔도 없지? 그래도 쇼맨십은 대단하잖아요. 그 쇼맨십을 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쇼맨십을 산 거지. 사업적 경영 능력은 없다고. 예. 사실 쇼맨십 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트럼프? 네. 뭐가 됐던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 시키는 사람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배우가 필요한 거거든. 네. 예. 박사님도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지만 나는.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초원의 늑대가 되지, 네. 배고픈 늑대가 되지, 개목걸이란 배부른 개는 되기 싫어하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제안을 안 받았을 것 같아? 쉿. 그죠? 내가 제안을 안 받았을 것 같아? 네네. 위험해요,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우한폐렴으로,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또 터트리려나? 우연한 폐렴. 네. 좀 더 순화해서 코로나. 이걸로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따위가 뭘 중요해요. 원해서, 야, 줘버려 하면 다 주는 게 아닙니까? 여론이 워낙, 삭막하니까, 보조금을 외국에 다 주고 있다, 이런 삭막한 여론이 이니까, 이제 부랴부랴, 지자체들에서 9월 말부터 보조금을 끊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보조금 내줄 수 있는 한도를 아까 울산에서 사례를 봤듯이 다 떴을 수도 있어요.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부터 이제 보조금이 끊긴 다음부터 지난 10월 달, 이 한 달은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90대로 급감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구매를 자극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특히 차량은. 그렇죠? 9월 2056대. 근데 10월은 90대. 95%가 감소한 거예요. 이야, 보조금의 힘이구만. 네, 보조금이 테슬라 모델 3의 국내 판매 성공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월에 동아닷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줬더니 테슬라만 16배가 폭풍 성장했다. 현대전기차는 성장을 못했구만. 네. 또 결국은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산업들이 그 태양광에서랑 똑같이 사양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 사양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태양광 꼴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앞으로 매년 몇 대하고 대수 제한을 해야겠네. 네. 대수는 이제 제한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해볼까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아이고. 아이씨, 왜 이렇게 돼? 컨트롤 왜 안 눌려?
이런, 여러분 그냥 보시죠. 음. 아,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서. 맞아, 음. 맞아. 헷갈렸어. 구매 보적은 지급 현황인데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따로 들어가서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 거를 몇 개를 제가 가져왔어요. 쭉 깁니다. 서울. 보니까 2020년 4월 17일 정기 화물차는 접수가 마감이 됐고 9월 16일 정기 승용차 접수가 마감이 됐고 마감됐다는 거예요. 승용차도 화물차도 초소형 화물차와 택시는 정상 접수를 받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승용차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거는 마감이 됐다. 부산은 승용차와 화물차 각각 350대 범위에서 12월 4일까지 접수를 받겠다. 대구는 12월 21일까지 승용차 989대, 아, 대수제한이 있구나. 네, 화물차 929대 이렇게 범위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뭐 접수가 상당히 여기 화면에는 많이 있는데 뒤로 내려갈수록 마감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승용차 503대와 화물차 180대 모두 소집 마감. 그리고 경기 수원도 다 마감. 경기 성남도 마감. 세종도 마감. 지역마다 대수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전이 딱 본데 666대 마감. 666? 네, 그러면서 14개 사이에 33종 기종이 대상이다. 뭔가 이거 수비하게 노름을 한 것 같아서 저것도 같이 적었어요. 저기 삼삼사님이 지금 테슬라 타고 고속도로 운전한다는데 전기차가 좋은가? 나 솔직히 안 타봐서 몰라. 그렇죠. 써보신 분이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조금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내년이면 보조금 지급이 근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감이 된 것들도. 연말 전산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세금 들어오니까. 그렇죠. 세금 또 도니까 또 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뭐 그런 여론이 일고 있고요. 그렇게 재개가 되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은 미지수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아까 그 상한제를 줘도 테슬라 모델 3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겨버린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특정 가격을 넘는 친환경 승용차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테슬라한테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너무 뒤늦게 인식이 됐다는 건 좀 씁쓸해요. 큰형님이 도와주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뭐 그거 사실 보조금 안 받아도 얼마든지 돈을 구할 방법은 많거든. 네. 뭐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 뭐, 아니 중국 애들도 두 번 두 발 다 들었잖아. 네. 중국의 전기자동차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갔다 테슬라 들어가서 그냥 확 무너지잖아. 테슬라가 배터리를 이제 중국산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부 배터리를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진출을 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 배터리를 중국산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 차이도 그렇고. 네. 그렇게 치면 걔는 상한제도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거기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 배터리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결국 중국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띵겨 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야, 얘들 여기 분명히 이거 테슬라 자동차 마케팅 팀장은 금융가야. 그렇습니까? 절대 자동차 영업사원이 아니야. 왜냐면은 얘들 세금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네. 큰형님들 집단이 워낙 금융이 빠삭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전기자동차의 마케팅의 접근 방식이 지금 중국을 접근하는 이 방식 이 자체가 자동차 영업사원의 마인드가 아니잖아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진출하려면 그 시장에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그 공언을 한 게 중국산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분석된 기사가 나왔었어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양봉업자한테 꿀을 바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도구로 우리나라가 이용되고 있다고 제가 과제
바제들이 이거 언급하면 또 터지나? 네, 거기에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사례를 보여주면서. 바지 3. 네, 바질3. 바지. 바지3. 응.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잠식당했습니다만 뭐 중국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미국산 전기차 테슬라 올 상반기에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절반가량 싹쓸이했다라는 기사도 7월 달에 나왔어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쏟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보조금 상한제도 두고 정책도 수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테슬라는 모델 3 투입 확대로 전년 대비 1587.8% 성장했다.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의 수령을 900억 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만. 지금 뭐 1000억 넘었지 않을까요? 이 부분 보면 현대차는 전기 화물차 판매 증가 대신 승용차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가 2.9% 하락했다. 이 요인이 이제 테슬라가 경쟁으로 붙었기 때문에 예. 기아도 전기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 54.6% 하락, 전체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23.7% 하락.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들이 원래는 93.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65.1%로 하락했어요. 너무 급감했죠? 네, 전년 대비 13.7% 감소를 해서. 지금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시스템, 이게 5G가 들어오면서 4차 산업 가고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가 안심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진출해서는 어떨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 못 하겠어요. 보면 테슬라 전체 8,459 전기 승용차 1월에서 8월까지의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전기 승용차 부분에서는. 요거는 고가예요. 모델 S하고 모델 X는 고가도 몇 대 팔렸네요. 벤츠. 야! 왜요? 모델 3, 모델 S, 모델 X잖아. 네. 저 조합하면 무슨 글자 나와요? 그렇네. 이거 일부러 이런 건가?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감 잡았습니까? 응? 감 잡으셨어요? X하고 3을 변형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이 X가 되네요. 네. 그렇네요. 이야,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이거. S3X 아닙니까? S3X. 네, 세수로 합시다, 세수로. 네. 자, 벤츠도 전기차를 만들었고 아우디도 만들었어요. 아우디가 좀 많이 팔렸네요. 고가품에서는. 우리나라가 각설하고 이렇게까지 보조금이 새어 나갈 동안 시장을 장악당할 동안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안일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태양광에서도 봤듯이 사실 이거는 일부러 그랬다라는 소설을 써봅니다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여론이 너낙 나쁘기도 하고 앞으로 노선을 보여주는 노선마저도 좀 변형이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정을 하는 것처럼 뭔가 페인트 모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돈도 쥐어주고 시장도 내어주고 결국 해당 국내 산업들 부품까지 전부 다 해서요. 전기차 부분에 해당 산업들을 고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의 행위예요. 실제로 태양광에서도 자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해 나갔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업계에서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뭐 관계자 분들이 증언을 하셨던 것도 그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중국을 키워주는 거라고. 네. 그때 시중을 키워줬고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산업을 개발시킬 의지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지. 돈 띵까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띵까 먹고 오로지 네. 북한을 도와주고 자기네들 뒷주머니 호주머니 챙긴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태양광 파넬 사업은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지. 네. 만주 때문인가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만주는 본인들의 그러니까 애국심에서 나온 목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보지만 그치. 사실 만주가 필요한 건 큰형님들이거든요. 네.
그게 열려야 되는 건 큰형님들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할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부합한 사람이 지금 정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치. 네. 모델 3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469만 원에서 7,469만 원 지금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받았네요. 네, 산 사람들이 만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델 3를 많이 사는구나. 가격이 일단 싸서 그런가 보다. 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받으면 국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나타 풀옵션 정도의 급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측에서는. 이거 AS는 어떻게 해? AS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불편하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외제차를 안 사. 아무리 외제차가 이뻐도 안 사는 이유가 나는 항상 있잖아. 나는 이 관리 측면에서 먼저 보거든. 연비 얼마인가. 그 다음 고장났을 때 네. 부품. 네. 접촉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 기스가 나거나 좀 판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먼저 본다고. 그 부분을 테슬라 쪽에서는 사실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뭐 이제 3D 프린터 많이 보급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용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AS 센터 인프라도 많이 갖추려고 우리나라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중국도 그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이제 주력을 해서 어필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책에서도 보면 이게 데이터? AS를 뭐 따로 뭐 받을 필요가 없이 데이터만 업데이트해주면 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네. 아니, 물리적으로 자동차 빵꾸가 나거나, 부품이 닳으면 어떻게 할 거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싹 피해서 오히려 데이터 부분으로 손쉽게 AS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측면만 어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정만기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전기 승용차 보급은 성능뿐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저 이거 아주 와닿습니다. 아주 와닿습니다. 당연하지. 이미 통계적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 9월 달에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는 9,000, 몇 대였더라? 2,095대였나? 95%가 하여튼 줄어들었죠? 어디 보자. 이게 아니라 여기 있다. 2056대에 비해서 90대로 급감해서 95%가 감소했다. 라는 이 사례가 있듯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정책,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보급이 크게 좌우된다. 국민 세금 투입,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제도를 만드는 프랑스나 독일 사례 등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2019년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차이나 오토 포럼이라고 있었더라고요. 그 포럼에 나가서 초청 연사로 연사로 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감하게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비판까지 하셨어요. 이 사람 훌륭하시네. 안 잘렸나? 모르겠어요. 이분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이 포럼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 사업협회장 이분께서요. 웬만해서는 중국 가서 이런 말 못하실 텐데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산차나 수입차나 다를 거 없이 전부 다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데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해는 눈에 눈 이해는 이 하듯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 똑같이 맞대응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지. 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제 부랴부랴 보조금 상한제 얘기를 꺼내는데 언제 자국산 배터리를 써야지만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지 참 궁금합니다. 2018년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의 22%가 수입차에 제공됐대요. 아마 작년과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급증했거든요. 그때 그 전기차 판매량이.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 버스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40%예요. 40%는 중국산 버스에 돌아갔다. 맞아.
뼈 아픕니다. 뼈 아파. 예상됐던 일인데 그냥 그대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자체가 할 의지가 없었던 거고 내가 봤을 때 리베이트 있었을 거야. 이거 리베이트 얘기 분명히 있었을 있었어요. 거야. 네. 중국 쪽으로 받았겠지. 왜 한국으로 들어오면 회계상 걸리니까. 네, 보니까 업체들 있잖아요. 어.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같은 거 판매를 해서 보조금을 중국한테 판매를 해서 지급이 되면 중국이 리베이트를 해준대요. 백마진 같이 막 이렇게 돌려주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돼 있으니까 중국산 버스를 사용하고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같이 짝짝꿍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네, 사실. 좋습니다. 이게 쉽지 마. 왜냐면 네. 이게 그 중국에서는 일종의 관행이거든. 그러니까 저 리베이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 돈 번 놈만 더 벌게 돼 있어. 왜? 돈이 있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거든. 그렇죠. 영세한 사람이 리베이트를 어떻게 해줘? 못하지. 영세한 사람은 사실 이런 새로운 산업 개발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본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지 진입 장벽을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영세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군산에 OEM, 중국의 OEM 회사가 생긴다라고 해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이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2020년 2월 7일 조선에서 IT조선에서 나왔던 기사를 그때 봤어요. 그때 중국 배터리를 단 전기차에 보조금 수백억 원을 쓸 판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중국 전기 자동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 간판을 달고 친환경 차 시장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네, 중국의 테슬라 바이톤이라는 회사죠. 네, 이 바이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이톤은 지난해 2019년 6월 한국 GM 분산 공장을 인수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물론 이때까지는 반중에 대한 의식이 막 확산이 안 됐을 때라서 맞아요. 많은 사람이 하진 않았고 소수에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긴 했어요. 같은 해,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명신이 그 OEM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를 생산을 할 계획을 다 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전기차를 파면서 이거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 그 계획대로 그냥 생산이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이톤 설립을 할 때 BMW하고 테슬라, 닛산 출신 경영진이 나서서 텐센트와 폭스컨의 지원까지 받아서 설립이 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백이 단단한데 망가질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다행히도 이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전기차 양산을 하기도 전에 파산위기라고 합니다. 야, 이거 소식이에요. 뭔가 금융 공격 당했는데? 느낌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뭘 공격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금융 공격이야. 그래 보이죠. 이거 네. 우리 형님들이 마사지 좀 해줬구나. 마사지를 아주 왜냐면 예쁘게 해주셨네요. 중국의 테슬라 자동차라며 네. 그 얘기는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점유율이 높다는 거 아니야. 네.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에 저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딴지 걸 거 아니야. 네. 그거 죽여버려야지. 더군다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나면 미중 그 관세에서 관세에서도 문제 벗어나서 생기지. 딴 데 수출하는데도 좀 더 용이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시켜버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마사지 들어왔는데 이거? 네. 야, 이거 내부적으로 파보면 재밌는 건 많이 나올 것 같아. 바이톤이 왜 망하게 됐는가? 사실 태양광 말고 철강에서도 음. 우리나라에 인수해서 하기로 했었던 우리나라에 뭐 공장 짓기로 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막 난리쳤는데 뒤에 그다음 얘기 결과가 없어. 없어요. 그거 마사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마사지. 네. 예. 마사지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91년도 계약 개방 이후에 중국에서 네. 모든 회계 처리서부터 모든 방식을 미국식 회계나 미국 방식으로 처리하게끔 해야 수출이 가능하겠다고.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모든 중국의 생산과 수출의 모든 물동량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 18일 최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네, 여기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난징에 있는 공장과 상하이, 베이징 사무소는 이미 폐쇄됐고 미국, 독일 내에 있는 연구개발센터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네. 간만에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군산에 있는 옛 한국 GM 공장 생산 설비를 이용해 바이톤 차량을 위탁 생산할 계획이었던 한국 부품회사 MS 오토텍. 이게 이제 명신의 자회사예요. MS 오토텍의 자회사가 명신이 있는 거예요. 명신이랑 아까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화 기업입니다. 이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잖아요. 다 파산했는데 얘네만 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파산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게 GM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여기랑 중국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지역에 뭐 취업률도 올라갈 것이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콩 같은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랬었죠. 중국이 쓸 거다 어차피 이렇게. 그럼 이제 군산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실업인 상태로 남는 거네? 네, 뭐 들어왔어도 사실 얼마나 채용했겠습니까, 걔네들이. 사실 다 중국인들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이미 다른 것들 다 파산하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한국만 굳이 남겨둘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빠그러졌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소화제를 먹은 느낌이 딱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이고, 네. 땜통이네. 네. 자, 뭐 이쯤에서 다시 이제 보조금 상한제 기사를 들여다 보도록 하죠. 사실 이런다고 해서 중국의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먹었었던 보조금이라든지 전기차 쪽에서도 보조금 많이 먹었어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그치. 네, 이미 먹은 걸 토해낸다거나 뭐 앞으로 지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외됐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치. 지금 먹는 거 조금만 먹고 사이다 마시면 바꿀게요. 제가 경험자예요. 하루 종일 끼시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아, 이런 거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거의 뭐 그냥 분단위로 깨요, 분단위로. 아, 네. 아, 김상민님 화질 안 좋아요. 영상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톱니바퀴의 해상도를 720으로 바꾸시면 조금 더 개선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144였어요. 네. 이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렇다고 1080까지 올리지 마세요. 그 고화질 한다 해도 고화질 안 됩니다. 네, 좀 버퍼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네. 고화질로 하면. 사실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끼셔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방구 소리 녹음해 갖고 노래 한번 해야겠어. 아, 예전에 방구로 불 붙여가지고 뭐 장난쳤다고 그 촬영한 거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불부터. 네, 그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불부터. 했어요. 내가 했었어. 재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제2의 태양광 사건.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네, 뭐 중국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또 중국 얘기를 할 겁니다. 테슬라만 우리나라 보조금을 가져갔느냐. 사실 테슬라는 우리나라의 전기 승용차 부분에 들어온 거잖아요.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죠, 사실. 근데 중국은 뿐만이 아니라 공공 분야, 공공재 분야에도 들어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기버스 전부 다 중국 거 썼잖아. 네. 중국 걸 원순이 아저씨. 입찰부터 시켜주면 안 되지, 사실. 근데 입찰에 참가를 시켜줬는데, 입찰에 참가 신청한 게 우리나라 자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된 게 중국 기업이 또 뭐 저는 4개? 1개 더 많은 걸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이 디베이트를 같이 받은 거 아닌가. 먹었어. 100% 먹었어. 소설을 씁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모든 각도에서 봐도 그럼.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기 승합차 뿐만이 아니라 중국계 전기버스 판매가 전년 대비 105.9%가 성장했다라는 게 올해 7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승용차 부분은 미국한테 주고, 그리고 공공재인 버스 부분은 중국한테 주고, 자국 기업을 먼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 전기버스 그 중에 중국산 점유율이 지난해 30.9%에서 38.72%로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약 8%가 증가한 건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보조금이 여기서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 중에 35.1%를 중국에 지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많이 줬어. 근데 앞으로는 이게 계속 확장이 될 추세예요.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전기버스 부분 어디야? 전기버스 부분에서 저상버스라고 있어요. 저상버스가 차체가 낮은 거 있죠. 네, 장애우들이 이제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저상버스라고 하는데, 전기차들이 그렇게 디자인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이 그 저상버스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 시기였다고 해요. 이때 도입이 될 때 중국산 버스가 입찰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 11월부터.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100대, 2020년에는 640대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늘릴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원순 형님이 해놓고 네. 가기 전에 해놓은 계획이네. 네, 가기는 응? 가시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2018년도 8월 22일에 첫 노선용 전기버스 사업에 중국산 전기버스를 투입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 그 2018년도 11월에 투입이 된 거예요. 현대차, 에디슨모터스는 국내 중소기업 차인데, 국내 중소기업인데, 이 두 개 빼고 중국 하이거, 이렇게 해서 낙점을 업체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총 몇 대였냐면, 14대, 5대, 10대. 그러니까 국산은 19대, 그리고 중국산 10대. 비중이 처음부터 많았어요. 처음부터 많았는데, 이걸 2019년도 1년 만에 100대로 늘리겠다. 그리고 2020년 2년 만에 640대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그 노선버스 2019년도 입찰을 할 때 그 제작 설명회가 있잖아요. 그때 국내는 3개사가 참여를 했고 중국이 4개사가 참여를 했어요. 사실 중국 업체가 4개사가 되기 전에 중국 쪽에서 입찰을 참여를 하려고 희망을 한 건 9개 이상의 업체들이 달려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떼고 해서 4개사가 된 거예요. 참 우습죠.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입찰을 먼저 우선권을 가져가고 막 참여를 하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랬어요. 중국이. 이게 계획이 실현된다고 보는 게 지금 점유율 실질적으로 계획이 아니라 일어난 부분이에요. 이거. 서울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비율, 점유율. 아, 우리 카메라 꺼놨구나, 계속. 자, 이거 키자. 2020년 9월 기준. 2019년도에 7.1%의 점유율을 가졌었는데 2020년 9월에는 22.1%로 점유율이 껑충 뛴 거예요. 이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버스 부분이 중국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규제를 많이 만들려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산 버스만 키워주는 꼴이 됐다. 그 중국 기업들만 키워주고 결국에는 시장까지 내줬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광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기차 보조금의 취지. 원래 한 대당 1억 2천만 원, 1억 9천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었네요. 이 정도가 되는 디젤과 CNG 버스하고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차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시행을 한 거였어요. 명분은 원래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공공재인 버스 입찰에 중국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고 점유율이 확대가 돼버렸죠. 네, 전기차 보조금으로 국내 업체가 아니라 중국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의 그 취지보다 취지에 맞지 않게 취지가 어느 나라를 위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 업체들, 우리나라 그 전기버스에 대한 차액 부담은 경감시켜주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시장을 내줬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그러면 보조금 상한제가 국내 전기차 시장과 산업을 성장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까 한국 국가가 영국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보조금 상한제 금액을 참고를 해서 봤을 때 그리고 업계 추측도 참고를 해서 봤을 때 보조금은 약 6,000에서 6,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업계는 최대 7,000까지 보고 있지만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네. 전기자동차, 외국산 전기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세금 올라가게 생겼는데. 네. 왜냐면 그 2050년까지 친환경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차량도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모델 3는 계속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상한제 금액 커트라인 너끈하게 모델 3는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 여기는 아주 여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커트라인을. 이렇게 보면 그 보조금 상한제가 결코 국내 전기차 시장과 산업을 성장시키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까 말이 나왔던 자기부담금, 전기버스차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에 설정을 했을 때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수령을 막고 시장 장악을 억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업계에 있는 사람이 말했듯이 리베이트 해줘버리면 되거든요. 당연하지. 뭔가 뻥튀기해서 그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부터 정부가 뜯어고칠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보조금 상한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 전문가분들의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죠. 국산 배터리를 미장착했을 때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거 아까 나왔던 중국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WTO 협정을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위배되지 않도록 지자체 보조금을 이용하면 된대요. 네. 네. 국고에서 보조금 내주는 거 말고 지자체 보조금을 조금 더 키워준다던가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LG 거 쓰겠네. 이렇게 된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인증 획득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거는 중국 내에서 돈만 주면 해결되는 부분이라 사실 우리나라의 버스 공공재잖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럼. 네. 저렇게 해서 그냥 규제 높여버리면은 중국 전기자동차가 그 조건을 부합 못해서 자연스럽게 못 들어오게 된다고. 네. 조건 부합이 안 되게 만들면 되지. 그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네. 네.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마련돼야 되는 규정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중국 업체의 중국 현지 차량 판매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 화재가 났었던 배터리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공장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였다는 것만 봐도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산을 많이 걷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모두게 장벽 만들면 돼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부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그렇지만 너네가 자료를 내놔.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에도 안 할 거 알지만 그렇게 해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베이트 받는 한국 업체를 적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중국산이 원가가 이제 뻥튀가 돼가지고 판매가가 돼서 우리나라 보조금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제 해결 방안까지 보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